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포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은 프롬프트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이번 영상은 프롬프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컴퓨터에 맞춰진 내용이므로 이번 영상에서 웹 UI 포지, 리포지와 프롬프트 적용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프롬프트만으로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작업 상황에 따라 텍스트 프롬프트가 필요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지만을 위한 작업을 제외하곤 텍스트 프롬프트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프롬프트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할 때 원하는 스타일이나 특징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1.5, 엑셀 같은 모델은 특정 키워드를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담브루 태그 시스템입니다. 담브루 태그는 AI 모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개발된 위키 기반 태깅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특징을 설명하는 태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노블 AI, 니지저니 같은 AI 모델들은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셋인 라이언 5B를 학습했으며 여기에는 담브루에서 수집된 이미지와 태그 데이터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담브루 태그는 AI가 이미지 스타일과 특징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담브루 태그를 입력하면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담브루는 위키 기반 데이터베이스지만 사이트에 올라온 대부분의 이미지는 개별 아티스트의 소중한 창작물입니다. 이러한 담브루의 이미지와 태그 정보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포함한 여러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라이온 5B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이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담브루 태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저작권 문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자는 DMCA를 통해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모델이 이미 학습한 데이터는 원본 이미지가 삭제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학습된 데이터는 DMCA 요청만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I 생성물을 활용할 때 법적 이슈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브루 태그는 단순히 나열된 키워드가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프롬프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담브루 태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담브루 태그는 AI가 보다 정확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테이블 디퓨전 1.5 발표 이후로 많은 체크 포인트가 배포되었습니다. 그중 2D 이미지와 관련된 체크 포인트는 대부분 담브루 태그로 학습하였습니다. 담브루 태그는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AI가 태그를 특정 개념으로 빠르게 매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 1.5와 스테이블 디퓨전 XL이 자연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브루 태그를 사용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컴퓨어에서 담브루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 도움되는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컴퓨어의 매니저에서 컴퓨어의 커스텀 스크립트를 설치한 이후 설정에서 PYS의 설정을 확인해 보면 텍스트 오토 컴플릿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곳에 옵션을 모두 켜주고 매니저 커스텀 워드를 클릭하여 로드 커스텀 리스트를 로드해주면 담브루 태그가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후 세이브를 누르고 컴퓨어를 다시 시작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텍스트 인코드 부분에서 몇 글자만 입력해도 자동 입력처럼 담브루 태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탭키를 누르면 바로 입력이 됩니다. 담브루 태그를 통해 프롬프트의 기본적인 구성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이 실제로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더욱 복잡한 기술들이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어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생성형 AI 모델은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결과물의 세부 요소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특히 텍스트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는 크로스 어텐션 연산이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미지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역시 이 크로스 어텐션 연산을 통해 텍스트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미지 생성에 반영합니다. 초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파이터치의 기본 크로스 어텐션 방식을 사용했지만 최신 파이터치 2 버전에서는 새로운 커널이 적용되면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파이터치 기본 크로스 어텐션은 모든 토큰 간의 연산을 정확하게 수행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다만 VRAM 사용량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퍼워즈는 파이터치 기본 방식과는 다른 커널 기술을 사용하여 속도를 높이고 VRAM을 절약하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파이터치 기본 크로스 어텐션은 마치 토큰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하며 계산하는 방식인 반면 엑스포머즈는 속도를 위해 분사연산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함께 복잡한 그림을 그릴 때 모두가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는 대신 각자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그려서 합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림은 훨씬 빨리 완성되지만 아주 상세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프롬프트와 시드를 사용하더라도 엑스포머즈를 적용하면 파이터치 기본 방식과 비교했을 때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엑스포머즈 설치 방법을 데스크탑 버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측 상단 버튼을 이용하여 터미널 패널을 열고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입력하여 엑스포머즈를 설치합니다. 설치 후 재시작하면 적용이 됩니다만 파이터치 버전이 낮을 경우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화면이 나오니 설치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플래시 어텐션은 최신 GPU 환경에서 최적화된 연산 방식으로 비어 메모리 I/O 연산을 줄여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어텐션 기법입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 GPU에서만 지원되었지만 플래시 어텐션 2부터 일부 AMD GPU에서도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이지 어텐션은 INTA 또는 INT4 양자화 기법을 적용하여 VRAM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산 속도를 극대화한 최신 어텐션 기법입니다. 하지만 양자화 연산의 특성상 미세한 수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리톤 버전업으로 인해 더 이상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 툴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하체 컴파일 모델을 사용할 경우엔 여전히 비주얼 스튜디오 빌드 툴을 설치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텍스트 프롬프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미지 생성 과정에 반영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이제 프롬프트 작성할 때 단어의 뉘앙스와 강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AI 모델은 단어의 감정 강도나 뉘앙스를 인간처럼 논리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각 단어에 연결된 이미지 특성을 익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도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성되는 이미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우닝과 앵그리는 모두 분노와 관련된 단어지만 앵그리는 학습 데이터에서 더 격렬한 표정이나 강한 감정 상태와 함께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욱 극적인 표정이나 분위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라도 더 강한 단어를 사용하면 AI는 그 단어에 연관된 시각적 특징을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레강트 드레스와 럭셔리우스 드레스는 모두 세련된 옷차림을 의미하지만 엘레강트 드레스는 절제되고 단정한 디자인을 생성하고 럭셔리우스 드레스는 패턴, 색감, 장식 요소가 강조된 화려한 스타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단어 선택만으로 프롬프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롬프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가중치를 추가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해당 표현의 강도만 높아졌을 뿐 표현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트 스마일과 와이드 스마일은 모두 미소를 나타내지만 와이드 스마일은 보다 활짝 웃는 표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슬라이트 스마일에 가중치를 준다면 미소의 범위나 형태가 달라지기보다는 해당 표정을 더 강조할 뿐입니다. 클립 모델을 소개한 논문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학습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분석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단어의 의미를 이미지 표현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 연구에서는 입력된 프롬프트가
이미지 표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어 선택에 따라 이미지의 스타일이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프롬프트의 가치는 단순한 단어 강도가 아니라 AI 모델이 단어를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같은 의미라도 모델이 더 잘 이해하는 단어를 선택하면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어 선택만으로도 프롬프트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는 단순한 키워드 나열이 아니라 AI 모델이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단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롬프트에서 단어의 뉘앙스와 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더욱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들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bit AI는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미지 생성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플랫폼이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로라, 체크포인트 모델, 그리고 사용자들이 직접 공유한 이미지들로부터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히어로는 스테이블 디퓨전뿐만 아니라 달리, 미드저니 등의 다양한 AI 모델에서 사용된 프롬프트를 모아둔 사이트입니다. 특히 모델이나 특정 카테고리에 따라 프롬프트를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원하는 항목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 라이브러리는 미드저니의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 및 가이드를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아트 스타일이나 구도,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를 시각적으로 비교하며 탐색할 수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보다 정확하게 찾는 데 유용합니다. 그럼 미드저니에서 얻은 이미지를 컴퓨AI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미드저니의 스타일을 컴퓨AI에서 재현하거나 테스트하려면 이미지를 분석해 프롬프트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미드 라이브러리에서 스타일을 참고했다면 이제 그 이미지를 컴퓨AI에서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커스텀 노드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프롬프트로 변화할 때는 컴퓨AI의 мя오슈 AI 태거나 WD 1.4 태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챗GPT나 퍼플렉시티의 공간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мя오슈의 AI 태그는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컴퓨AI의 매니저를 통해 설치할 수 있고, 로드한 이미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해주는 커스텀 노드입니다.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며 로드 이미지의 노드와 캡션 슬롯으로부터 슈 텍스트 노드만 연결하면 됩니다. 다만 어떤 도구를 쓰더라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이미지를 넣더라도 프롬프트의 구성이나 길이,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 서비스를 비교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퍼플렉시티의 공간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에 접속해서 공간 만들기를 누르고 공간을 만들 때 사용자 지침을 함께 입력해주세요. 공간이 생성되면 미드 라이브러리에서 복사한 이미지를 그대로 이 공간에 넣습니다. 미드저니 특성상 4컷으로 구성된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이 이미지 전체를 업로드하면 AI가 스타일을 분석해서 해당 이미지에 어울리는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퍼플렉시티가 생성한 프롬프트는 비교적 간결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에 바로 입력해도 활용 가능한 형태에 가깝습니다. 추가로 챗GPT를 활용해 스타일 요약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한 뒤 스타일을 간단히 분석해달라고 요청하면 챗GPT가 이미지의 분위기와 구성 요소를 요약해주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다만 챗GPT는 태그처럼 학습된 데이터 기반으로 태그를 추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미지를 인지하고 시각적 패턴을 감지해 설명 중심의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프롬프트를 생성한다기보다는 스타일을 요약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설계할 때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프롬프트를 참고하고 직접 실험해보면 더욱 완성도 높은 이미지 생성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공유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접목시켜가면서 계속 프롬프트를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프롬프트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컴퓨어이사의 프롬프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프롬프트는 단순한 문장이 아닌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토큰으로 변환됩니다. 토큰이란 AI가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최소 단위이며 입력된 텍스트를 일정한 단위로 나누고 숫자로 변환한 형태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큰 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디퓨전 1.5와 XL은 클립 L의 한계로 인해 75토큰, 그리고 플러스나 스테이블 디퓨전 3.5는 최대 512토큰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지면 뒤쪽 키워드가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졌는데도 이미지가 잘 생성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키워드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모델이 무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항상 프롬프트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어이에서 작성한 프롬프트의 토큰 수를 곧바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노드가 있는데 펜스 심플 노드입니다. 최근 추가된 커스텀 노드여서 잘 알려지지 않은 커스텀 노드인데 이 커스텀 노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토큰 값을 알려주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결 없이 펜스 노드와 디스플레이 애니 노드만 연결해주면 입력한 프롬프트의 토큰 값을 계산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인코더는 사용하고 있는 인코더를 선택하면 되는데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선 대부분 클립 L 패치 14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컴퓨어이에서 사용하는 프롬프트 가중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가중치는 컴퓨어이에서 특정 키워드를 강조하거나 약화시킬 때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이미지의 스타일이나 세부 표현을 더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컴퓨어이에서는 프롬프트 가중치를 포괄호와 콜론을 사용하여 숫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중치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0이 적용됩니다. 특히 컴퓨어이는 괄호의 개수만으로는 가중치를 바꾸지 않으니 원하는 가중치를 숫자로 명확히 지정해줘야 됩니다. 이제 프롬프트의 길이에 따른 토큰 제한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어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디셔닝 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어이에서는 컨디셔닝 노드를 활용해 프롬프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어이는 텍스트 인코더에서 토큰이 계산되어 K-샘플러에 전달하는 구조이므로 하나의 텍스트 인코더에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면 토큰 제한에 걸려 일부 키워드가 무시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클립 텍스트 엔코드 노드에 모든 내용을 입력하는 대신 여러 개의 노드로 나누어 작성한 후 이러한 컨디셔닝 노드를 활용하여 결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컨디셔닝이란 조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프롬프트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형태로 만든 정보 덩어리를 말하며 이 정보 덩어리를 벡터라고 부릅니다. 컨디셔닝 노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컨캣 노드는 두 개의 프롬프트를 순서대로 연결해서 하나로 합쳐주는 노드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각의 텍스트 인코드 노드에서 입력된 프롬프트를 큰 벡터로 변환한 뒤 이 벡터들을 순서대로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여러 텍스트 인코더에 나누어 입력하면 각 인코더에서 따로 토큰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텍스트 인코더에서 독립적으로 토큰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컨디셔닝 노드를 사용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내용을 모델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드를 설명드리면 컨디셔닝 노드는 컨디셔닝 2에 연결한 텍스트 인코더 노드를 제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닝 2에 입력한 프롬프트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컨디셔닝 프롬은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주요 프롬프트는 컨디셔닝 2 쪽에 보완적인 내용은 컨디셔닝 프롬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컨디셔닝 2에는 캐릭터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컨디셔닝 프롬엔 배경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순서에 따라 모델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배치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캐릭터보다 배경을 더 강조하고 싶다면 두 노드의 연결 순서를 반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컨디셔닝 2와 컨디셔닝 프롬의 역할은 다른 컨디셔닝 노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프롬프트를 연결할 때 순서를 정확히 지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컨디셔닝 에버러지 노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디셔닝 에버러지 노드는 두 개의 프롬프트를 각각 토큰 벡터로 변환한 후 지정한 비율에 따라 섞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노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프롬프트 전체가 이미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컨디셔닝 to 스트렝스 값으로 조절하며 기본적으로는 5대5 비율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컨디셔닝 to 스트렝스 값을 0.3으로 하면 컨디셔닝 to는 전체의 30%만 반영되고 나머지 70%는 컨디셔닝 from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때 각각의 클립 텍스트 인코드 노드에서 개별 키워드의 가중치를 설정했다면 이 가중치는 각 벡터 내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벡터 영향력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닝 to 안에서 강조된 단어라 하더라도 스트렝스 값이 낮으면 전체 이미지에 덜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낮은 가중치의 키워드라 하더라도 전체 비율이 높다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컨디셔닝 노드를 너무 많이 연결하면 AI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늘어나면서 속도 저하나 VRAM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텍스트 인코더의 벡터 값이 각 컨디셔닝마다 누적되어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는 컨디셔닝 노드를 1개에서 5개 정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웹UI와 컴퓨I의 프롬프트 처리 방식입니다. 두 환경은 가중치 해석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웹UI는 내부에 프롬프트 파서라는 해석기를 통해 괄호나 가중치를 자동으로 재해석 처리합니다. 쉼표 단위로 토큰을 구분하며 동일한 키워드가 여러 번 등장할 경우 평균 처리 또는 가중치 누적 계산하는 등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웹UI 프롬프트를 보면 동일한 프롬프트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아이는 별도의 파서가 없고 가중치를 적용하면 수치적으로만 반영됩니다. 즉, 키워드 자체에 대한 중요도만 높아질 뿐 웹UI처럼 문맥적 의미가 자동으로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웹UI에서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컴퓨아이에 적용하려면 의미론적으로 프롬프트를 재구성하고 중요한 키워드에 명시적인 가중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컴퓨UI에서는 키보드 단축키로 프롬프트의 가중치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아이언 키를 함께 누르면 가중치가 0.05씩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또한 프롬프트 안에 중괄호와 파이프 기호를 사용하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의 중요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이미지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요소들을 생성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네거티브 프롬프트 적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이미지에서 원하지 않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생성한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요소를 AI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컴퓨UI에서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키워드의 입력 순서 자체는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컴퓨UI는 네거티브 프롬프트 전체를 한 번에 참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순서보다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큰 제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지티브 프롬프트와 동일한 토큰 수까지만 처리됩니다. 이 제한을 초과하면 뒤쪽 키워드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키워드는 항상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인베딩을 사용할 경우 에러가 발생하는 인베딩 이후의 키워드는 전부 무시될 수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해당 인베딩이 모델과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요소를 제거하고 싶을 때 No background나 No shadow 같은 표현을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넣으면 잘 작동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단어들이 학습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학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스테이블 디퓨전은 단어를 제거하는 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를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요소를 단순히 no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제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포지티브 프롬프트에서 플레인 백그라운드나 화이트 백그라운드, 그레이 백그라운드처럼 보다 구체적이고
단순한 배경을 직접 지정해주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이미지가 부자연스러워지거나 원하는 디테일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스트 퀄리티는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제공하지만 너무 많은 네거티브 키워드를 추가하면 예상치 못한 이미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작성할 때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프롬프트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토큰 단위로 분해하여 숫자로 변환해 처리합니다. 모델마다 처리 가능한 토큰 수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 제한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각각 적용됩니다. 그리고 허된 토큰은 이미지 생성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항상 앞쪽에 배치하고 프롬프트는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이미지 생성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로라와 임베딩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라는 전체 모델을 새로 학습하지 않고도 원하는 스타일이나 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딥러닝 모델의 추가 학습 방식입니다. 컴퓨터의 경우 학습된 로라 파일을 모델에 불러와 연결하면 특정 스타일이나 캐릭터 특성을 이미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로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드 검색창에 로라라고 입력하면 설치된 커스텀 노드에 따라 다양한 노드가 나타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의 코어 기본 노드, 컴퓨터 커스텀 노드, 그리고 이피시언스 커스텀 노드를 이용한 로라 스택 방식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코어의 기본 노드는 한 개의 로라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적용하려면 노드를 체인처럼 이어붙여야 합니다. 반면 로라 스택 노드를 사용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로라 카운트 값을 설정해 사용할 로라의 개수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WT는 각각의 로라 가정치를 의미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원하는 스타일이 잘 반영되는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에서도 로라, 파일명, 가정치 형식으로 프롬프트에 직접 입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방식은 불필요하게 많은 토큰을 소모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라는 반드시 노드를 통해 적용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이번에는 임베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베딩은 모델이 특정 단어나 표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학습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벡터 형태로 학습해두면 프롬프트에 해당 키워드만 입력해도 모델은 그 의미를 반영해 이미지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임베딩을 사용하려면 임베딩 파일을 임베딩 폴더에 넣은 후 텍스트 인코더 입력창에 임베딩을 입력하고 이어서 파일명을 적으면 적용됩니다. 임베딩 또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테스트를 통해 원하는 스타일이 잘 반영되는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라와 임베딩은 모두 이미지에 스타일이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델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두 방식은 적용 구조와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로라는 모델의 일부 구조에 스타일이나 캐릭터 특성을 덧붙여주는 방식입니다. 즉, 모델 전체를 바꾸지 않고 원하는 스타일만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임베딩은 AI가 특정 키워드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학습된 개념을 의미합니다. 프롬프트에 해당 키워드를 입력하면 학습된 의미가 이미지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캐릭터나 스타일을 반영하려면 로라가 적합하고 모델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단어나 개념을 이해시키고 싶다면 임베딩이 효과적입니다. 로라와 임베딩은 이미지 표현을 확장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적용되는 기반 모델 자체가 웹 크롤링 이미지 기반으로 학습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기 때문에 특정 표현 방식이 구동되거나 편향된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학습한 모델입니다. 프롬프트에 입력된 단어가 학습 데이터에서 어떤 이미지와 자주 연결되었는지에 따라 그에 가까운 결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EO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남성 이미지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에서 CEO라는 단어가 남성 이미지와 함께 사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뷰티풀 워먼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서구적인 얼굴 형태가 생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모델이 서구 중심의 미적 기준이 반영된 데이터를 많이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특정 요소가
이미지에 나타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 가지 속성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그러짐이나 못생긴 느낌을 줄이기 위해 어글리라는 키워드를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글리는 단순히 못생김이라는 개념뿐 아니라 주름이나 피부 결점처럼 같이 나타났던 요소들까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는 단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 단어와 자주 연결된 시각적 표현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이블 디퓨저는 프롬프트에 명시하지 않아도 학습 데이터에서 연관된 특성이나 스타일이 함께 학습되는 경우 그 특징이 이미지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 아이즈를 입력하면 블론드 헤어가 함께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에서 블루 아이즈와 블론드 헤어가 함께 표현된 이미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펑크를 입력하면 네온 블루나 퍼플 계열의 강한 색감이 자주 사용되며 판타지 랜드스케이프는 보라색이나 파란색 계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프롬프트에 원하는 색상이나 스타일을 명확히 지정하거나 원하지 않는 요소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통해 덜 나타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 아이즈, 블랙 헤어라고 입력하면 블론드 헤어가 자동 생성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사이버펑크, 메탈릭 컬러, 로우 세츄레이션처럼 채도를 낮춘 스타일을 함께 지정하면 네온 계열의 과도한 색감은 자연스럽게 덜 생성됩니다. 판타지 랜드스케이프, 골드 선셋, 웜 컬러처럼 따뜻한 색감을 함께 지정하면 보라색이나 파란색 계열보다 따뜻한 색이 더 강조됩니다. 또 하나의 예로 프롬프트에 블랙 헤어, 블랙 아이스, 화이트 드레스처럼 단순한 키워드를 나열했을 때 명시하지 않은 검은 가방이 생성되거나 흰 드레스에 검은색 디테일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델이 학습한 의미론적 편향, 즉 자주 함께 등장한 요소들을 자동으로 연결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은 학습 데이터에서 검은색 소품과 함께 등장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모델은 이들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인식하고 프롬프트에 없더라도 관련 요소를 보완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입, 머플러처럼 얼굴 주변의 시각 요소들은 하나의 의미 블록으로 묶여 의도하지 않은 연결 표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 크리스탈 이어링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하면 모델이 이를 얼굴 전체의 파란색 계열 요소로 확장 해석하여 눈동자나 머리카락까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블루 헤어, 그린 아이스, 레드 드레스, 옐로우 백처럼 색상이나 스타일 키워드를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모델은 그중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희미하게 표현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클립 인코더가 프롬프트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할 때 내부적으로 중요도를 판단해 일부 정보를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컴퓨어에서는 컨디셔닝 콩캣 노드를 사용해 각 키워드를 별도로 인코딩한 뒤 병합함으로써 정보 간 간섭을 줄이고 표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 헤어와 레드 드레스를 따로 처리하면 두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MUI에서도 브레이크 구분을 사용하면 프롬프트 내 키워드 간 의미 경계가 형성되어 각각의 속성이 보다 안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컨디셔닝 콩캣이나 브레이크 구분을 사용하더라도 키워드 간 의미가 겹치거나 과도하게 많은 요소를 포함할 경우 여전히 일부 정보가 약화되거나 무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롬프트를 구성할 때는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별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컴퓨터의 환경에서 프롬프트의 개념과 활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작업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팅 포지는 여러분이 직접 워크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채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작업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팅 포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